반갑습니다. 네. 박수 한번. 네. 오늘 특강을 맡게 됐고요. 짧은 시간이라 식사하시는데 방해 안 되도록 임팩트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십입니다. 여러분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연구소 기업의 관리자분들이신 거죠, 그렇죠? 네. 기업을 이제 운영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고 판단되어서 아마 강의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 대해서는 이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이상훈이라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네. 혹시 주변에 이상훈 한 분씩 다 있으시죠? 네. 그 정도로 흔한 이름 중에 한 명입니다. 심지어는 네이버 인물 검색하시면 105명 나옵니다. 네. 찾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상훈 소장이라는 검색을 어느 곳에 하셔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구글 아무 데나 하셔도 제가 나옵니다. 심지어 유튜브에도 나옵니다. 네. 가능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다양한 활동을 하고 마케팅을 잘한 거겠죠. 그래서 이상훈 소장이라고 검색하시면 언제 어디서든 저를 좀 찾아볼 수 있고요. 간단한 퀴즈 하면서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시죠? 진진가. 네. 진짜, 가짜. 가짜는 딱 하나입니다. 맞추시는 분께 특별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은 정답이라고 외치시고 제목 받으신 분이 정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정답. 네. 외쳐주십시오. 거짓이 하나입니다. 하나. 4번. 정답입니까? 네. 4번. 와. 땡입니다. 네. 네. 자, 한 분이, 정답. 네. 6번. 6번! 두 아들 아빠, 딸이 있게 생겼으니까. 아니야, 미운 진짜. 미혼, 장가를 못 갔습니다. 장인 어르신 뒤에 같이 오는 거예요. 땡입니다. 정답 5번. 정답! 박수 한번 주시죠. 야, 정답입니다. 영상을 보고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상훈 씨는 3년 전 직장을 그만두고 유튜버가 되기 위해 장비와 인건비에 수억 원을 투자했지만 구독자 수는 10배 경험에 지금은 실패 경험을 전수하는 강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돈을 벌겠다, 다른 어떤 유명한 유튜버들처럼 큰 성공을 얻겠다, 유명해지겠다, 이런 생각 갖고 시작하시면 대부분 다 크게 손해보시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네. 유튜버가 박수 한번 주시죠. 수억 원을 썼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참 일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본인 유튜브 채널의 속성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잘 안 돼요. 나는 북리뷰 방송을 만들겠다고 시작했는데 실제로 그 유튜브 채널이 빵 터진 건 미니멀 라이프 컨텐츠가 터진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유튜브 채널 이름이 뭐냐면 책 먹는 여자 이런데 책은 안 되고 미니멀 라이프가 터진 거는 이 뜻이 똑같습니다. 기업도 본인이 생각한 컨텐츠와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져가겠다고 시작했지만 생각 외에 전혀 다른 형태의 사업이 대박나는 경우도 있죠.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양하게 이렇게 강의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또 언제든지. 자, 리더십. 주인의식과 리더십입니다. 모두가 사장 같다. 그죠? 모두가 대표 같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저 같은 사람이 한 명 더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대다수 많은 그런 생각들을 하죠. 그런데 관점과 자신의 처지에 따라 당연히 생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창업을 하기 전에 회사를 다닐 때는 월급날이 정말 안 옵니다. 월급날이 그렇게 안 올 수가 없어요. 사장이 돼서 직원들 월급 주다 보니까 월급날이 너무 빨리 옵니다. 심지어 2월달에 크게 일하지 않은 것 같은데 보너스도 챙겨줘야 되고 명절은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중간중간 자유로운 연구소 분위기에 따라서 휴가를 마음껏 쓰게 했더니 갑작스럽게 괌으로 스킨스쿠버를 가지 않나. 사장이 되고 나니까 제가 옛날에 했던 행위들이 반대 입장에 서면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한 게 사람 심리입니다. 반대로 월급 받고 직장 다닐 때는 어땠겠어요? 당연히 자유롭게 좀 일했으면 좋겠고 충분히 내 창의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회사가 좀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 주인의식.
리더가 조직원들한테 원하는 것 중에 주인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나의 것처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임하는 것. 생각만 그런 거죠, 사실은. 그런데 반대로 우리 직원들 입장은 어떠냐면 주인을 의식하는 거죠. 주인의식이 아니라 주인의 눈치를 보고 주인을 신경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전세 들어간 사람이 뭐 집주인 눈치 안 보고 벽에 못질하다가 쫓겨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 갖고 언제든지 나는 새로운 직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직은 어떨까? 주인의 의식을 갖고 하는 건지 아니면 주인을 의식하며 일하는 건지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게 하는 게 바로 리더의 역할이고 능력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십이 뭐죠? 어떠한 개인이나 사회가 저마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영향력을 발휘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지 한 번쯤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리더와 팔로워라고 되어 있죠. 따르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혼자 존재할 수가 없죠. 나는 리더다 라고 혼자 외쳐봐야 따르는 사람이 없으면 리더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된다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옛날 과거에 우리나라에서 리더라고 했던 사람들의 특징과는 좀 달리 사회가 좀 많이 변했고요. 특히나 연구소 기업 같은 경우는 수평적 조직 문화가 조금 더 강한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 하실 필요가 있겠다. 팔로워들이 리더를 따르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보상이나 성장, 신뢰 이런 쪽에서 조금 중심이 있었다면 요즘은 반대로 배려나 인간성, 그 다음에 분의 성장과 조금 더 이렇게 워라밸 이런 것들에 더 치우쳐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처럼 조직을 위해서 희생해라 옛날 얘기죠. 제 나이대가 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 선배님들은 조직에서 예전에 했던 그런 관행들을 좀 강요하시고 또 밑에 있는 후배들은 그렇지 않은 조직 문화를 또 요구하고 그래서 낀 세대들이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좀 놓였던 경우들이 많은데 한번 잘 보시면 어떤 부분에 우리 기업은 포커스를 맞춰서 조직원들과 함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더 두 가지죠. 강압적 리더가 있고 친밀한 리더가 있습니다. 힘과 명령에 의존하고 보상과 공포. 하지만 빠르게 진행하고요. 위기 상황에도 분개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친밀한 리더는 믿음과 신뢰, 비전 존경심, 창조직 업무 가능하고 더욱 단단해진다. 사실 수많은 대기업들이 수평적 조직 문화, 새로운 기업 문화를 도입하려고 직책과 직급을 변경하고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 다 실패했죠. 현재까지도. 덩어리가 크면 클수록,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수평적 조직 문화를 유지한다는 게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해야 할 리더는 친밀한 리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어떤가요?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 우리 땐 말이야 편안한 것이 상상도 못했지 라고 얘기하시는 옛날 일명 꼰대라 불리시는 분도 있고요. 오른쪽엔 어때요? 술 마실 때 왜 눈물이 나는 줄 아나? 왜일까요? 짠하니까 이렇게 여기 섞인 멘트를 하시는 분도 있고 친밀한 리더 보겠습니다. 리더가 낮은 자세로 구성원들에게 문제 해결하고 구성원 각자의 하지 역량을 최대한 이끌어내주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소통입니다. 소통.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들 10분 발휘할 수 없죠. 배고프지 않은 사람에게 밥 먹자고 하고 별로 목마르지 않은 사람한테 물을 강요하고 차를 본인이 먹을 거면서 타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소통이 되게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막상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리더가 충분한 교육이 안 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본인이 생각하는 소통과 직원들이 생각하는 소통에 대비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죠. 소통의 진정한 목적은 이렇습니다. 상명하달식 소통이 아니라 오고 가는 것 에 그치지 않고 아름다운 변화가 생겨나며 공적 삶의 질을 변화시키는 것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회수 작가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진짜 소통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으면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육체를 만드는 원리랑 동일하다. 그렇죠? 통죽불통, 불통즉통 되어 있습니다. 기혈이 통하면 몸이 안 아프고 안 통하면 아픈 것과 동일하다. 조직도 소통이 잘 되면
모든 게 다 통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각자의 입장에 따라서 다르게 판단하는 게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충분히 대화로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된다. 소통이 왜 어려냐면 참 이 중간 중도를 지킨다는 게 어렵습니다. 보시면 나오죠. 명예를 중요히 여기는 사람에게 진리를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속물이라고 하고, 반대로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명예를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세상 물정이 어둡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그만큼 소통이 어렵다는 얘기고요. 상대방을 헤아리고 그것에 맞춰준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다. 특히 리더 입장에서는 더 쉽지 않은 부분이겠죠. 소통의 세 가지 요건이 이겁니다. 경청, 대화, 이와 존중. 경청의 단계는 세 가지죠. 첫 번째가 우선 귀로 잘 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진짜 듣는지가 중요하겠죠. 진짜 듣고 있다면 2단계로 넘어갑니다. 반응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냥 건성으로 듣는지 진짜 듣는지는 그 사람의 행동, 제스처 이런 것들, 몸짓을 잠깐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는 마음으로 인정해주고 충분히 상대를 받아들여주는 것. 요게 바로 경청의 단계입니다. 소통의 달인이라 불렸던 오프라 위프리가 상당히 대단한 결과물들을 참 만들어냈죠. 타임즈 선정한 20세기 연예인 인물로 선정됐었고요. 잘 아시겠지만 1986년부터 2011년까지 오프라 위프리 쇼를 진행했습니다. 145개국에 방영이 됐고 하루 평균 700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사실 유튜브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TV 프로그램, 단일 프로그램으로 하루 노출량이 이 정도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거죠.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우디를 100대 선물했던 장면 기억나시나요? 차를 쇼에 참가한 사람들에게 전원 다 아우디에서 협찬해가지고 kit박스를 하나씩 다 드리고 밖에 차 세워져 있는 거 딱 보여주면서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쇼였죠. 근데 사실은 불운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 환경이 좋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소통의 달인이 됐던 가장 큰 힘, 요겁니다. 공감 능력. 60분의 방송 중에 단 본인이 얘기하는 시간은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남의 얘기 들어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리더 입장에서는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하고 싶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벌써 아침에 제가 오면서 잔소리 엄청 하고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리더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 연구소 기업에 존폐 위기가 있는 거고 업무 처리에 따라서 기업이 어떻게 될지 중요한 결정이 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대표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50분 동안 경청하고 추임새와 확인 기법. 아 그렇군요. 저도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이런 내용이죠. 이렇게 들어주고 맞장구 쳐주는 거. 그래서 상대방이 충분히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와 그것들을 끌어내는 능력. 이게 바로 소통의 중요한 요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리액션입니다. 리액션. 자, 여자분들이 물어봅니다. 오늘 너무 예쁘시네요. 라고 다른 여성분들한테 얘기합니다. 이건 어떤 사인이죠? 어떤 사인인지 아십니까? 자기를 한번 봐달라는 거예요. 서로. 서로 예쁘다고 칭찬해주는 건 각자 반대로 받아쳐서 아이고 너무 예쁘게 하고 오셨네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집에 한번, 남자분들 집에 한번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아내분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좀 알아봐달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못 알아보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헤어스타일 좀 바뀌었다거나 뭐 마사지 좀 받았다거나 뭘 좀 다른 옷을 새로 샀다거나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것들을 간과했을 때 결과들은 그닥 좋지 않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섬세한 것들을 알아차리고 리액션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자,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로노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자로가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공자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공자가 구형이 계시는데 어찌 바로 행하느냐? 라고 대답을 했어요. 반대로 염유가 또 물었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좋은 말을 들으면 곧 실천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자께서 들으면 곧 행해야 한다. 야, 여기서 소통의 어려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거죠.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달라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다르게 얘기합니까? 그랬더니 자루는 남을 이기려 하기 때문이고 염유는 소극적인 사람이기 때문이다. 조직을 관리하다 보면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도 다르게 대답하거나 행동해야 될 때가 온다는 얘기죠. 사람에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다름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 그만큼 소통이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소통 능력도 키우는 거죠.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리더가 소통 능력을 키우는 것만큼 조직이 건강해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CEO 같은 경우는 조직원들과 늘 같이 가깝게 지내면서 업무를 원하는데요.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잘 이끌어가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조직들도 되게 많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통을 능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네. 깜짝 놀라시죠? 같은 사람입니다. 편견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언젠가 직장 생활하면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나를 좀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저 사람은 유독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생각을 한번 갖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과 그런 사람의 선을 긋게 되죠. 그러면서 조직에 분열이 시작됩니다. 당연히 어느 순간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고 뭔가 필요할 때도 가까운 사람하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었어요. 그 편견을 깨고 설득해서 그만큼 결과를 내는 데까지 너무나도 많은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나고 결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고자 했고 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연말에는 생각 이상의 결과물들을 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처음에는 팀장급에서 술 한잔 사줄게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 이사급에서 사주시고 근데 나중에 대표이사가 따로 부르시고 모든 분들의 수명 연장 상당한 도움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조직 내에 그런 편견이 있다면 그거를 알아차리고 개선할 수 있는 것. 그게 리더들이 해야 될 역할이지 않나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소통을 방해하는 가장 큰 게 바로 편견입니다. 그 편견만 없으면 얼마든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어놓은 그 선을 깨실 수 있다면 충분히 소통할 수 있다. 소통도 근육하고 똑같습니다. 열심히 연습해서 만들어 놓으면 다 충분히 소통 능력이 탁월해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한 15년 전에 처음 강의할 때 누구 대신 이렇게 앞자리에 섰습니다. 심지어 아주 유명하신 분 대타였기 때문에 불과 하루 이틀 전에 토크가 나서 대타로 기용됐어요. 딱 섰을 때 어땠냐면 PPT를 40장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하루 동안. 강의 시간은 단 50분. 왜냐면 유명하신 분이 안 오시는 바람에 땜빵으로 조금 줄여서 한 50분만 네가 한번 해봐라.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열심히 설명을 하고 열광을 했어요. 10분이 지났는데 감사합니다가 나왔습니다. 느낌 아시겠어요? 남은 40분의 고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의 초짜가 준비한 PPT를 막 넘기는데 등줄기에 땀 흐르고 긴장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은 그렇게까지 못하진 않습니다. 15년이 지났지만. 그런데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노력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진리는 정해져 있습니다. 술 좀 덜 드시고 식사량 조절하시고 운동하시면 건강해집니다. 그렇죠? 알고 있지만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뿐만 아니라 조금 더 현명해지려면 새벽에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책 좀 보시고 좋은 세미나 있으면 찾아가시고 자기개발 조금씩 더 하시면 얼마든지 지금보다 훨씬 나은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올 겁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죠. 실천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9개월 됐습니다. 이 몸무게 유지한 지는 이제 한 4개월 된 것 같아요. 전에
몸무게에 비해서 지금 18kg 감량했어요. 네, 평생 처음입니다. 군 생활할 때 빠진 거 이후에 사회생활하면서 살을 뺀 게 처음이에요. 지금 이게 살 뺀 겁니다. 그전에 얼마나 뚱뚱했는지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노력하면 되더라고요. 정말 덜 먹고 운동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세상을 바꾸려고 수없이 노력했는데 세상은 안 바뀌고 내 자신을 바꿨더니 강의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고 찾아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말 잘하는 것, 대화 잘하는 것, 농담 잘하는 걸 소통 잘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죠? 이건 뭐냐면 언어 능력. 언어 능력이 탁월하면 그나마 조금 더 잘할 가능성은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잘한다고 해서 소통을 잘하는 건 절대 아니다. 중요한 건 기본이 되어야 된다. 긍정 정서가 받침이 되어야 되겠죠. 인간관계를 맺는 능력입니다. 평소에 훈련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상대방을 경계하고 보느냐, 그렇지 않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느냐, 좋게 보느냐에 따라서 관계는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처음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상대에 대한 호감과 우호적인 감정, 사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접근했을 때 그 감정, 그 느낌,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면 그 관계는 유지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저에는 긍정적 감성, 정서가 좀 깔려 있어야 된다. 긍정적이려면 자기 자신의 장점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자기 장점을 좀 부각하고 좋은 것들을 찾아내고 끌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간혹 이런 경우 있어요. 선배인데 보면 선배 같지가 않아요. 연세는 좀 있으신데 보면 이거 도저히 좋은 면을 보기가 쉽지 않은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배울 점은 꼭 하나 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점도 봐야 되겠지만 상대방이 갖고 있는 좋은 점도 끌어내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거기가 바로 시작입니다. 겸손과 과시의 균형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렇죠? 사람에 따라서 그 중도를 지킨다는 게 참 어려운 것처럼 호감과 신뢰를 받으려면 겸손과 과시의 균형을 맞춰요. 초기에 제 자기소개할 때 550원 매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디 가서 강의하면 어떤 분이 저기서 되게 잘난 척하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왜 초기에 필요하냐면 쟤는 뭔데 와서 강의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과시가 조금 필요하다는 거죠. 잘 모를 때 호감을 얻기 위해서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과시가 좀 필요하고요. 더 가까운 사이가 돼서 어느 정도 친밀도가 좀 쌓이고 인간관계가 쌓였을 때는 겸손을 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중간을 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두 가지를 잘 조절해서 인간관계를 하면 충분히 호감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감의 출발점 표정입니다. 보시면 항상 늘 웃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 그런 얘기 있죠? 아시겠지만 마흔에 자신의 얼굴에 인생에 책임져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얼굴에 굳어진 인상이 결국 평생을 살아온 자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죠. 저는 인상이 괜찮나요? 예. 고맙습니다. 역대급 반응 중에 제일 좋은데 제가 갑자기 기분 좋습니다. 제가 여기 주름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간다고 그러죠, 이렇게. 저희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안 좋은, 우리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가운데가 이렇게 주름, 미간에. 관상학적으로 아주 안 좋대요. 그래서 이걸 없애려고 한 10몇 년을 이렇게 웃으려고 계속 노력했더니 옆으로 주름이 두 개가 생겼어요. 그런데 인상은 훨씬 좋았어요. 예전 제 사진 보면, 파이터 같이 생겼어요, 진짜. 눈이 찢어져가지고 살짝. 근데 지금은 많이 유해졌어요. 노력하니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안 되시더라고요. 보톡스를 그렇게 많이 쳤는데도 안 돼요.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의학 기술이 있어도 본인이 인상 쓰고 다니면 바뀌지 않습니다. 그만큼 노력하면 얼굴 표정도 바꿀 수 있다. 유독 이상하게 인상을 쓰게 하는 직원이 있어요. 참. 쟤만 보면 인상이 써져요. 그렇다더라도 웃어줄 수 있는 거 연습하셔야 돼요. 유독 저 사람만 보면 기분 좋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 한 명이 우리 회사 직원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업무 효율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정말 잘생긴 남자, 탤런트 같은 사람이 옆에 같이 앉아서 일한다고 생각해보십시오. 회사 갈만 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우리 직원들을 쳐다볼 수 있어야 한다. 결국엔 노력하시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우리의 목적은 같은 거고 우리가 이 회사를 잘 이끌어 나가서 성공하기 위해서 같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 하나 소홀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표정서부터 밝게 연습을 좀 해보시면 도움 좀 될 것 같아요. 타인을 이해하는 지름길이 있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표정을 흉내 내보는 거예요. 한번 저 사람 왜 저렇게 얘기할까? 하면서 리액션 할 때든 행동할 때든 말할 때든 좀 흉내 한번 내보시면 그런 효과를 좀 누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부부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존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혼 예측 방정식이라는 걸 좀 만들었어요. 신혼부부가 대화 장면을 촬영했어요. 신혼부부들을. 그래서 이 대화와 태도와 패턴을 좀 분석했더니 이게 이혼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게 문제더라. 어떤 게? 무시하고 경멸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그렇지 않겠지만 은연중에 말 한마디라도 그런 실수가 있다면 안 되겠다. 가장 중요한 건 상대를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것. 우리의 같은 공동체로서 상대를 아끼는 그런 마음들을 꼭 유지하셔야 된다. 건강한 인간관계 소통 능력에서 맺게 하는 능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사랑과 존경을 주고받을 수 있는 능력이고요. 설득과 리더십의 핵심 요소가 되죠. 중요한 핵심 바로 여러분들 리더분들께서 좋은 사람이 되면 됩니다. 좋은 사람이 되면 모든 조직들이 잘 굴러가게 돼 있고요. 잘 원활한 본인이 목표한 회사가 가고자 하는 방향대로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거죠, 사실. 누구나 다 만나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나 다 만나면 내 속마음을 얘기해주고 싶은 사람. 내가 이 회사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얼마든지 털어놓고 싶은 리더. 그런 리더가 된다면 그 회사는 성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이 이런 리더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성공적인 대표 기업들 보면 배민을 포함해서 다양한 기업들 CEO들은 늘 열린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배민이 배달민족이 한 70여 명 기업의 규모가 갔을 때 인터뷰한 내용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전체 단톡방 같은 걸 만들어 놓고 화장실에 조금의 휴지가 떨어졌든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다 일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놨어요. 결국엔 그런 노력들의 결과가 지금의 그런 성장한 기업으로 만들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여기 계신 리더 여러분들도 성공하는 그런 리더가 꼭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